네, 안녕하세요. 월가 아재입니다. 자, 오늘은 백인의 전설 시리즈, 전설적인 투자자나 트레이더 100명에 대해서 그들의 전략과 투자 철학에 대해 알아보는 시리즈입니다. 먼저 백인의 전설 시리즈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다룬다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애나 아니면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을 다루잖아요. 그런 스토리들을 다루면 좀 더 재미는 있지만 저희가 투자자나 트레이더로서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영상 만드는 데 시간을 쏟기보다는 컴팩트하게 투자나 트레이딩 전략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의 투자 전략이나 트레이딩 전략이 알려지면 해당 전략에서의 초과 수익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대가들은 본인의 기법을 은퇴 전까지는 절대로 비밀에 붙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가들이 비밀에 안 붙이고 알려준다고 해도 이미 대중들이 다 알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안다 해서 남들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러한 맥락 때문에 저희는 각 에피소드에서 다루는 투자자나 트레이더의 전략을 카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투자 철학이나 트레이딩 전략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힌트나 팁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전설적인 대가 한 명당 두세 개 정도 교훈만 얻으면 100명이면 200, 300가지 교훈과 팁이거든요. 그 정도면 여러분 스스로의 투자 방식을 확립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하는 큰 이유는 흔히 대가라고 불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추종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그 사람의 알려진 매매 방식에서 초과 수익이 많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물론 어떤 투자나 매매 방식이냐에 따라서 차익 거래처럼 타인이 알면 금방 초과 수익이 사라지는 방식이 있고 가치 투자처럼 천천히 사라지거나 혹은 개인의 직관력이 많이 작용해서 알려줘도 따라하기 힘든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어떤 방법이든 그대로 따라해서는 남보다 좋은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거장당 두세 개 정도씩만 뭔가 배운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편은 전설적인 트레이더 폴 튜더 존스에 대해서 할 건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시장의 마법사 시리즈 참조했고 트레이더라는 다큐멘터리 참조했고 그 외에는 위키피디아나 잡단 사이트들 통해서 정보를 모았고 내피셜도 조금 있는데 직접 인용할 경우 해당 슬라이드에 표시하겠습니다. 사진은 아마 최근에 무슨 자선사업 자리에서 왕처의 게임의 존 스노우로 분장한 폴 튜더 존스입니다. 1987년 미국의 블랙 먼데이 그 대폭락장을 예측해서 자산을 3배로 불린 트레이더로 유명해졌고 1987년에 트레이더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가 되게 레어 아이템이거든요. 나중에 폴이 그걸 찍은 걸 후회한다면서 모든 자료를 사서 폐기하는 바람에 저도 겨우겨우 구했습니다. 저게 젊은 시절의 폴 튜더 존스예요. 한국 나이로 34, 35 정도일 건데 지금의 저보다도 젊은 나이였죠. 방금 영상은 이제 전화로 트레이딩 하던 모습인데 아직도 옵션 쪽은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폴 튜더 존스에 대해서 짤막하게 생애를 정리해보면 작년 기준 재산은 5, 6조 정도 되고요. 미국에서 1954년에 태어나서 대학 때는 경제학 전공하고 복싱 챔피언이었어요. 옛날 트레이더들은 정말 몸싸움도 많이 하고 아까 영상처럼 소리 지르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정도 깡이 없으면 오래 버티기 힘든 것이었죠. 그러다가 삼촌이 면화, 그 옷의 면직물 트레이더라서 엘리 튤리스라는 또 다른 전설적인 트레이더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면화 브로커로 트레이딩을 시작했죠. 4년 정도 하다가 본인이 회사 설립해서 운용 시작했는데 1987년 블랙 먼데이 폭락장을 예측해서 모든 수수료 제외하고 125.9% 수익을 올립니다. 성과급 포함해서 본인은 1,000억 원 정도 벌었다고 해요. Some type of a decline without a question in the next 10 to 20 months, and it will be earth-shaking. It will be saber-rattling. 지금 이 파트가 그 1987년 폭락장을 예측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예측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폴의 오른팔 튜더 헤지펀드의 2인자인 피터 보리시예요. 이 피터가 1920년대의 주식시장과 1980년대의 주식시장을 겹쳐서 비교 분석해봤더니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걸 통해서 대폭락이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네요. 그래서 트레이딩 성과를 보시면은 폴 튜더 존스는 시작하고가 엄청났죠. 처음으로 1년 다 트레이딩한 1985년에 136%, 그 다음 해에 99%, 87년도 폭락장에서 200%, 4년간 17배를 냈어요. 1648%. 그 후에도 90년대에 일본 버블이 터질 때 시장 하락 베팅인 숏을 해서 87.4% 수익을 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내는 건 힘들죠. 자금이 워낙 커지는 이유도 있고 트레이딩이란 분야가 제가 여러 번에 걸쳐 설명했듯이 점점 자동화되고 시장이 효율적이 되어 가면서
예전과 같이 엄청난 성과를 내기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찾았는데 95년도에서 2004년까지 약 18%, 2010년도에는 그렇게 잘 못했다고 하네요. 그냥 5%좀 내다가 13년도에 14% 내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한 19%, S&P보다 한 10% 정도 높은 수익을 꾸준히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폴 튜더 존스의 트레이딩 방식에 대해 개괄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글로벌 매크로, 기술적 분석 이용한 선물 스윙 트레이더. 그러니까 전 세계 거시 경제를 보면서 상품 제한 없이 많은 것들을 매매하는 트레이더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말 중 하나가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펀더멘탈이 따라온다라는 건데, 가치 투자자와 정반대죠. 가치 투자자는 가격은 결국 펀더멘탈대로 수렴하게 되어 있다는 철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라는 거죠.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펀더멘탈이 따라온다. 이렇게 읽으면 조금 헷갈리는데, 그냥 펀더멘탈보다 가격 자체의 움직임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추세의 반전 시점을 노리는 역발상 매매. 폴 튜더 존스는 추세의 반전 시점을 노려서 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역발상 매매를 하는데, 그런데 추세가 변하는 변곡점을 잡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켓 타이밍을 어떻게 아냐, 그건 알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특히 가치 투자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모든 것들은 통계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생각해요. 마켓 타이밍을 어떻게 아냐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가 타이밍이다 라는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백발백중 하지는 못해도 100번 중에 60번 정도는 맞춘다. 그러면 마켓 타이밍으로 돈 벌 수 있는 거죠. 폴 튜더 존스가 그런 타입인데, 트레이딩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승률과 RRR이라는 것이에요. RRR은 Risk Reward Ratio, 즉 리스크와 보상의 비율이라는 거죠. 만약에 1대2라면 질 때보다 이길 때 2배 많은 수익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RR이 1대1일 경우에는 승률이 50%를 넘어야 수익이 나고, 1대2면 승률이 33%만 넘어도 수익이 나겠죠. 극단적으로 1대10이면, 다시 말해서 질 때는 1을 잃지만 이길 때는 10을 딴다면 승률이 10%만 넘어도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자, 다시 폴 튜더 존스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추세의 변곡점을 잡는다는 것은 승률이 높지가 않아요. 말했듯이 언제 추세가 바뀌는지 예상하는 게 그리 만만치가 않잖아요. 추세가 변할 때까지 계속 손실을 봐야 되잖아요. 빅쇼트 같은 영화만 봐도 금융위기가 올 걸 예상하고 하락 베팅을 했는데, 막 타이밍이 늦어지니까 계속 손실 나고 마진콜 들어오고 겨우 버티죠. 그래서 폴 튜더 존스는 매우 타이트하게 손절을 걸고 여러 번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계속 손절만 치면서 이럴 수 있지 않냐는 의문이 들죠. 그래서 폴 튜더 존스는 두 가지로 이걸 막아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손절 포인트를 정해두는 거죠. 이만큼 잃으면 이 추세 변곡점은 잡지 않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입해서 실패할 때마다 사이즈를 줄이는 겁니다. 지면 질수록 베팅 사이즈를 줄여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이 제일 못하는 시기에 제일 작은 자금을 매매하게 되고, 제일 잘 맞추는 시기에는 큰 자금을 매매하게 되죠. 대신에 자금 관리 면에서 물타기는 절대로 안 해요. 타이트하게 손절 걸고 손절 치면 재시도를 하지, 물타기는 절대로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특기할 만한 점은 손절 가격 외에도 손절 시간을 정해놓는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트레이더들은 손절 가격만 정해놓죠. 그 손절 가격을 치게 되면 손절을 하는 걸로. 그런데 폴 튜더 존스는 시간도 정해놓는데요. 어느 시간까지 추세가 출발을 안 하면 손절하는 거죠. 폴은 나중에 말씀드릴 엘리엇 파동이나 그런 가격 패턴을 이용하는 시점 선택 철학을 쓰거든요. 그래서 손절 시간을 정하는 이유는 아마도 내가 생각한 시점과 다르다는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패턴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기인하지 않나 싶어요. 그 외에도 포트폴리오 전체적 관점에서 리스크를 모니터링 하고요. 그 외에는 3초 전 과거의 실수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현재 시점 기준으로 다음을 생각하는 것을 중요시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한 가지 교훈만 얻어갈 수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바로 이거라고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폴이 쓰는 엘리엇 파동이나 200일 이평선은 흔한 지식이라 그렇게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초 전 과거의 실수에 연연하지 않는다. 3초 전도 연연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보다 이전 과거도 연연하지 않겠죠? 이 문장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손실을 본 실수에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제 경험을 토대로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그냥 과거로 의미를 확장해 보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익 혹은 손실을 보고 있는지 없는지에 연연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청산해야 될 시점인데 손실을 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청산을 늦추거나 청산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익을 보고 있는 게 불안해서 청산해 버린다던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현재 포지션이 손실 보고 있거나 이익 보고 있는 건 이미 과거죠. 지금 현재 오늘 개장하는 그 순간부터 앞으로 미래의 이 포지션이 이익을 더 볼지 손실을 더 볼지에 오로지 집중해서 청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미 정해진 분량의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익을 보고 있냐 손실을 보고 있냐에 따라 영향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는 타이밍은 아무 포지션이 없을 때 해당 상품에 대해 매도 혹은 공매도하고 싶을 때, 그때 만약 그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산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폴 튜더 존스가 많이 언급하는 기술적 지표가 엘리엇 파동이라는 건데, 이에 관한 책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10년 전에 엘리엇 파동에 관한 책 샀었는데 아마 이 책인 것 같아요. 읽다 말았죠. 저렇게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복잡하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냥 사이클에 따라서 주기가 상승 5파, 하락 3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매우 간단하게 말하자면 상승할 때는 여기 보시다시피 5구간에 걸쳐 오르는데 1파, 3파, 5파가 상승파동, 2파, 4파가 조정파동이란 거죠. 하락할 때는 A, B, C에서 A, C가 하락, B는 상승 조정. 굉장히 개괄적으로 요약하면 이래요. 그리고 또 각각의 파동안을 들여다보면 또 소규모의 5파, 소규모의 3파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5, 3, 5, 3 이렇게 프랙탈 이론처럼.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잡다한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행편 7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패턴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생성했다 소멸하고 어떨 때는 잘 맞다가 어떨 때는 안 맞는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부해보고 적용해 보실 분들은 해보셔도 돼요. 다만 몇 가지 명심하실 부분. 첫째, 모든 패턴은 확률적이라는 것. 항상 정확히 오파가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서 매매하실 때도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오파 후에는 하락 조정 가능성이 높다. 그런 확률을 염두에 두셔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을 분산시켜서 그 확률적 우위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 둘째, 패턴은 항상 생성되고 소멸한다는 것. 꼭 선행편 7편을 한번 복습하시고요. 셋째, 결국 패턴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패턴을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그 기계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사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셔야 돼요. 왜 상승 7파가 아니고 5파일까? 숫자 5 때문에? 그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시장 참여자들, 그 사람들의 심리적 기제는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 볼 수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모습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승 5파를 보면 큰 상승 추세 속에서 3번의 작은 상승 파동이 있잖아요. 각각의 파동을 시장 참여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추세의 초창기에 캐치를 잘하고 들어가는 스마트 머니, 전문 트레이더들. 그 다음 두 번째 상승 파도인 3파에서는 조금 느리지만 추세를 따라가는 일반 기관과 빠른 개미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승 파동인 5파에서는 주위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문이 많아지자 느지막하게 뛰어드는 느린 개미들. 그리고 이 아래의 프랙탈 모양을 보면 이 초창기 5파, 3파, 5파, 3파, 5파 총 21파 이걸 겪는 동안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주식은 결국은 무조건 우상향 하네. 조정이 오면 무조건 주워 담아야 하네. 그런 생각이 점점 팽배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하락하는 구간을 보세요. 맨 위처럼 깔끔하게 폭삭 하락하진 않아요.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한번 팍 내려갔다가 살짝 반등하면서 희망을 주죠. 그때 들어오는 개미들은 거기에 또 물려서 손실 입고 또 살짝 반등하면서 희망 줬다가 더 내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코로나 직후 같은 V자 반등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락 추세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폭락장 때문에 잃는 게 아니라 조정장의 희망이 반짝일 때 들어가서 물려서 잃는 케이스가 다반사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인사이트들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 단순한 직선들 속에서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기제를 생각하세요. 결국은 주식도 시장도 돈도 전부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투자나 매매의 성공으로 이어지겠죠. 또 한 가지 폴 튜더 존스가 강조하는 기술적 지표는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건 지난 200일간의 가격을 평균한 거예요. 단순 평균선은 그냥 전부 평균한 거고
지수평균선은 최근 거에 좀 더 가중치를 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게 추세의 지지저항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이전에 말한 패턴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적용이 됩니다. 확률적이라는 것, 패턴의 생성 소멸, 그리고 사람이 패턴을 만든다는 것.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유효한 것이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200일 이평선이 지지 역할을 한다고 믿으면 실제 거기서 매수 주문을 넣을 테니까 정말 지지를 받게 되는 거죠. 자기 현시적 예언이라고 하는데 선행편 7편 참조하시고요. 그 외에는 더 이상 뭐 특정 차트 지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 비슷한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의 어록으로는 뭐 겸손하고 스스로를 의심해라, 당연한 거지만 지키기 힘들죠. 폴 튜더 존스도 본인이 가장 큰 실수할 때가 연속으로 이익 본 이유라고 해요.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음모론을 믿지 말라. 세력이나 조작 등에 대해서. 미국이야 뭐 시장 사이즈가 너무 크고 미국 금감원은 권한도 세고 일벌백계하기 때문에 세력이나 조작이 없다고 믿어도 무방한데, 한국에는 리딩방 업체들 실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장 조작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딱히 일반적인 투자자가 세력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해서 본인의 수익률에 도움이 될 부분이 없거든요. 시장의 노이즈 중에 하나로 취급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본인의 판단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선 전후에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주린이가 꼭 알아야 할 교훈이라는 영상입니다. 거기에서도 말씀드리지만 2016년 대선 때 힐러리가 여론조사에서 우세했는데 트럼프가 이겼다고 해서 이번에도 여론조사를 의심하고 그에 반대되는 베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의심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도가 낮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람직해요.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가 못 믿어서 여론조사의 반만큼의 신뢰도도 확보가 안 된 마이너한 음모론 잡지를 믿는다던가, 그렇게 하면 종국적으로는 손실로 이어진다는 거죠. 투자와 매매라는 것은 단순한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사고의 흐름을 따라 매 순간의 결정에서 확률적 우위를 조금씩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못 믿겠으면 대선 전후에 매매를 안 해야지. 못 믿는다고 그것보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음모론이나 유튜버를 믿으면 확률적 우위를 그런 데서 다 뺏기게 됩니다. 이건 폴 튜더 존스가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폴 튜더 존스는 이 얘기만 했는데 그냥 제 뇌피셜에서 첨언한 거고요. 그 외에 폴이 말한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뭔가 알고 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와 금융, 투자의 세계는 굉장히 넓습니다. 한 사람이 두루 전문성을 갖추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유튜브나 방송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걸러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폴 튜더 존스의 매매 원칙을 이리저리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1번, 운용 사이즈가 큰 매매를 할 경우 시장이 내보내 줄 때 나가야지 스스로 나가려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펀드 사이즈가 커졌을 때 문제라서 일반 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고요. 2번, 오버 트레이딩 하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 것. 3번, 지면 질수록 포지션 사이즈 줄일 것. 4번, 내가 통제가 없는 상황에 매매하지 말 것. 예를 들어서 경제지표 발표 전후가 있겠죠. 통제가 없으면 없을수록 확률이 반반인 도박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째, 물타기 하지 말 것. 6번째,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금에 대한 방어이지 공격이 아니란 것. 7번, 최고의 수익은 추세의 변곡점에서 나온다. 이건 결국 트레이딩이나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죠. 이 사람은 수익폭을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대신에 승률을 낮추는 것이고요. 폴 튜더 존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시청자분 본인이 굳이 뭐 추세의 변곡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8번, 모든 것은 지어지는 속도는 느리지만 파괴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주식도 그렇죠. 올라갈 때는 점진적으로 올라가지만 하락할 때는 한 방에 하락하죠. 그래서 옵션도 아래쪽의 풋 옵션들이 위쪽 콜 옵션보다 훨씬 비쌉니다. 9번, 가격 손절 기준뿐만 아니라 시점 손절 기준도 세운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손절해 버리는 것. 이것도 뭐 본인의 투자 방식에 도움이 되신다면은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10번, 리스크 보상 비율이 비대칭적인 기회들을 찾아다닐 것. 11번, 매일 나는 내가 가진 모든 포지션이 잘못되었다고 가정해본다. 뭐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백인의 전설 시리즈 1편 폴 튜더 존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막 그렇게 깊게 들어가거나 폴 튜더 존스에 대해서 엄청 속속들이 다루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 백인의 전설 시리즈는 그냥 뭐 한 명당 팁 두세 개 정도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